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0번째 시간, 어, 학습 관련 기술들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주제 중에서 두 번째, 가중치의 초기값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가중치 초기값이 중요한데요. 가중치를 이 가중치도 잘못 정하면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험을 통해서 지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나중에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중치가 커지지 않는, 가중치가 큰 값이 있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신경망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중치가 작아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작게 만드는 게 좋고, 나중에 뒤에 오버피팅 다다음 강의에서 배울 건데, 가중치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 가중치 디케이, 그 감소하는 계수를 손실함수의 규제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초기 가중치 값도 작은 게 좋겠죠. 초 가중치 값도 작을수록 좋다. 그러면은 작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때 전부 초기값을 0으로 하거나 또는 전부 초기값을 같은 값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 같은 값으로 했었을 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 모든 가중치가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중치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층에서 뉴런이 예, 여기 1번 층에서 2번 층인 뉴런들이 첫 번째 항목이나 두 번째 항목이나 취업된 값이 다 같겠죠. 앞에 신호를 취업해서 받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 신호들이 다 같아져 버리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순전파 때 그다음 나가는 신호들이 다 같을 거라는 문제가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이 요 다음 층에 있어서 역전파를 받게 여기도 만약에 가중치가 다 같다면 여기도 또 다 같은 값을 갖고 있겠죠. 그 역전파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전파 때의 우리가 오차 역전파 때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WX, W 도트 이렇게 MP 도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역전파는 가중치 입장에서는 앞에다가 X 곱하기 W이기 때문에 XW에서 앞에다 X에 트랜스포즈 한 거를 곱하게 돼 있어요. 미분값이. 미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똑같은 값을 기울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갱신이라는 게 뉴런이 많아져도 갱신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게 돼 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초기 값을 전부 같은 값으로 해도 안 되고 가장 작은 값이라고 0이라고 설정해 버리도 안 되고, 그래서 임의의 작고 무작위한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가 작고 적당한 값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초기값의 분포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은위층을 지나가는 활성화 함수별로다가 어떤 값이 전달되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규 분포 0에서 1을 따르는 데이터. 이건 지금 X예요. 어떤 데이터 X가 있어서 입력값이 이렇게 되고, 정규 분포 0에서 1이라는 거는 뭐 요 끝에가 -3에서 3 정도 되는 요런 정도의 이제 정규 분포 데이터를 흘려보낼 거고, 네트워크는 지금 100개의 뉴런을 갖는 5개 층이 5개 층이 이렇게 있을 거고, 각각이 뉴런이 100개씩 있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 어 이 10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10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가중치가 우리 이제 웨이트 1 첫 번째 층, 웨이트 2, 웨이트 3, 웨이트 4가 있어서 통과해서 나갈 거잖아요. 웨이트 5까지 이렇게 나갈 건데, 요 신호들의 분포, 여기서 통과된 값들, 요걸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러줄 거거든요. 요 액티베이션들이
적절하게 펴져 있는지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요거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 가중치, 매개 변수 가중치의 초기값이 정규 분포에 따를 때, 요건 지금 이제 입력값인 x하고 똑같이 됐었을 때고, 요거 w가. 그다음에 요번에는 가중치의 정규 분포가 0.01로 100분의 1. 100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요 분포가 되게 0에 가까워져 가지고 마이너스 0.03에서 0.03 사이의 대부분의 값이 있는, 0.03 사이의 대부분의 값이 있는 아주 작은 값으로 해볼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앞에 뉴런수의 루트 씌운 것만큼의 편차를 갖는 걸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실험에 의해서는 앞에 뉴런이 100개니까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편차가 다른 거죠. 1, 0.01, 0.1이 되는 것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하는 코드를 보면 여기서 X는 지금 임의의 데이터 만드는 거고 1000개의 데이터 랜드 n이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으로 만드는 거고요. 노드의 개수는 100개짜리인 히든 레이어 사이즈 5개인 걸로 해볼 거고, 자, 액티베이션 순전파 때 이제 흘러가는 그 값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개수만큼 이제 액티베이션을 만들어 갈 건데, 이것도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 그 값들을 저장을 해 가면 되겠죠. 첫 번째 0이 아니면 이제 저장하는 거고, 처음에는 일단 액티베이션에 계산된 값들을 지금 저장을 할 거거든요. 활성화 함수 통과한 다음 값이요. 함수 통과한 다음 값. 자, 우리가 x를 받아서 지금 방금 위에서 만든 매개 변수 가중치에다가 요 가중치의 편차를 요 부분을 바꿔보면 되겠죠. 케이스 1일 때는 1, 케이스 2일 때는 0.01, 케이스 3일 때는 10분의 1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신호 취합하는 x 도트 w 연산을 진행을 하고, 요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통과시켜서 요 값을 지금 이제 각 층에서 출력된 값을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자, 요거가 이제 5개 층이니까 5개 층에서 나오겠죠. 요 5개 층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으로다가 분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 그림을 통과를 시켜 놓고 봤더니 첫 번째 케이스 1인 경우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는 가중치 초기값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퍼지는 요런 초기값으로 해 봤더니 어 신호가 너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저 신경망에서 가중치 값들이 크면 전체 신호가 커지겠죠. 이 신호가 커진 상태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하니까 신호가 커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1이나 0에 몰리겠죠. 1이나 0에 몰린 값들이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신호가 너무 커서 다 값들이 충분히 커서 마이너스 5나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면 신호가 이렇게 1이나 0에 몰린 값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기울기가 굉장히 0에 가까워져 버려 가지고, 기울기가 0에 가깝다는 거는 학습했을 때 갱신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층이 깊어질수록 문제가 돼 가지고 기울기 소실이라는 문제로 알려져 있어요. 뒤로 갈수록 어떤 신호값들이 너무 큰 값들이나 작은 값을 받아버리면 기울기가 없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확 줄여보자 해 가지고 표준 편차를 0.01로 줄여서 요번에는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데이터들이 우리 지금 값을 이제 뉴런을 곱셈해서 나온 값이 합스 봤더니 신호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 가지고. 그럼 신호가 0에 가까워지니까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되냐? 어 도트 연산한 결과들이 너무 작아지면 0에 가까워져서 0.5에 가까워져요. 근데 인제 0.5에 가까워지고, 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계속 더 진행을 하면 더욱더 0.5에 가까워지는, 앞에서보다 0.5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때의 문제는 뭐냐?
앞서서 초기값이라는 거는 동일한 값을 가져버리면 초기값이 아니라 가중치라는 거. 가중치라는 것은 동일한 값을 가져버리면 그 뒤로 넘어갔을 때 가중치가 동일하면 뒤에 있는 뒤 뉴런으로 뒤에 층으로 가는 모든 뉴런이 갖는 값이 같아져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층이 깊어져 버리면 이 전부 0.5와 가까운 값을 갖는 것도 의미가 없게 돼요.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 소실되는 거는 기울기가 소실되는 거는 아닌데 여기 기울기가 있으니까. 근데 요 문제는 표현력을 제한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적절한 상황은 캐비어라는 분이 이제 발견한 제한한 숫자인데 앞에 노드의 표준편 앞에 노드의 루트 제곱분의 앞에 노드수의 루트를 씌워서 그거를 이제 나누 분모를 하는 숫자. 요 숫자로 했더니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분의 1, 100 개였으면 10분의 1로 했더니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한 게 정규 분포에 가깝게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퍼진 상태의 데이터가 들어왔더니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세 번째 레이어에서도 쪼끔씩 인제 모양이 미워지기는 하지만 이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그런 거고, 그래도 일정하게 좀 가운데로 몰려가는 모습이 있어도 비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고 펴져 있어서 적절하다 해서 시그모이드 함수할 때는 캐비어 값을 써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자, 요번에는 렐루 함수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인제 설명이 쪼끔 붙어 있는데, 캐비어 초기값은 활성화 함수가 선형임을 전제로 한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선형임을 전제로. 어라? 이상하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여서 선형 함수가 아니잖아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요 부분에서 중앙 부분에서는 직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형에 가까운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캐비어 초기값이 잘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고 선형에 가깝고 요 부분은 이제 직선에 가깝다 해 가지고. 근데 렐로 함수는 중간에 확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초기값의 요구가 되고 있고요. 자, 렐로 함수도 우선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요령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초기값을 0.01, 아까 그 작았었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캐비어 초기값으로 두 번째 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희 초기값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캐비어 초기값에 분자에다 2를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요것도 인제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이 캐비어 초기값의 값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맨 처음 값은 정규 분포에 근데 0이 많겠죠. 왜냐면은 음수로 돼 버리면은 음수값은 전부 0 으로 쏠리니까 엄청 0에 많이 몰려 있게 되고, 이후의 값들이 계속 앞으로 쏠려 버리는, 렐로 함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캐비어가 값으로 했었을 때는 절반 정도의 숫자는 초기 값의 절반 정도의 숫자는 음수니까 0 으로 될 거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 값을 보여주니까 지금 여기 1 에서 끊어져서 그렇지만 뒤로 이렇게 완만하게 있고요. 이 완만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값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쏠려가면서 점점 작아져서 이것도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가 앞서 캐비어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음수값이 계속 출현을 하기 때문에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 본다면, 범위가 좁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요거를 두 배로 해 보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제 계속 유지되는, 모양이 없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캐비어 대신에 렐루일 때는 직관적으로 어 여기에 n이 있고 위에 2가 있는 요 값으로다가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부분을 실습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코드가 다 입력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행만 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실행 코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는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실습으로 해 보면 실험을 내가 궁금했었던 부분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실험을 해 보고 싶으면 여기는 지금 1 까지만 그려지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 두 번 조금 더 넓게 3 까지 그려지는 그림으로 살짝씩 바꿔 보고 싶어요. 그럼 렐루
초기값일 때 렐로인 경우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첫 번째 걸 우선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요렇게 해 보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요 히스토그램을 지금 1 까지만 그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요 히스토그램을 1 까지가 아니고 3 까지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 보면 3 까지로 하면은 여기서는 좀 안 보여요. 근데 앞으로 쏠려 버리는 게 보이고 두 번째 거를 한번 바꿔 볼게요. 요거를 여기서도 두 번째 거 그래서 레인지를 3 까지 진행되게 케이스를 진행을 해 보면 히스토그램 있는 데를 자 이게 쭉 뒤까지 뻗었었다가 점점 결국은 앞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희초기 값으로 한 경우로 살펴볼게요. 지금 그래프 데이터 퍼퓰레이션 하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래프를 0.1 0에서 1 사이까지로만 그려서 보니 이렇게 일부분만 보이니까 3 까지 이렇게 내려서 봤는데 이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로 하면 이렇게 내가 궁금한 부분 추가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초기값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다가 초기값을 이것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태 해온 부분의 초기값을 경우의 수를 따라서 해 봤더니 캐비어보다는 희가 렐로 함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백개 뉴런의 렐로 함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잘 수렴되고 있습니다. 캐비어 값도 잘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일단 추천하는 것은 활성화 함수로서 렐로일 때는 희 초기값을 앞에 노드의 개수에 이렇게 된 거. 시그모이드 함수나 경우에 따라서 tanh 함수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S자 곡선일 때는 요렇게 생긴 캐비어 초기값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값을 설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라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잘 개선한 초기값 문제에서 조금 더 해방될 수 있는 배치 정규화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